안녕하세요. 모델리스트 최의 클로 R&D 클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글런 슬리브 원피스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레글런 슬리브 원피스 패턴 제작에는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베이직 티셔츠 패턴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원피스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리에는 고무줄 처리해서 셔링이 있고 소매는 레글런 슬리브로 이루어진 디자인입니다. 앞중심선에는 지퍼가 있습니다. 소매를 레글런 슬리브로 변형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여유분 변형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세딘 슬리브로 원피스 디자인을 완성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인데요. 원피스의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여유분, 카라라든지 스커트 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완성한 후에 마지막에 소매를 레글런 슬리브로 변형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피스를 먼저 만든 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레글런 슬리브로 소매를 변형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글런 슬리브로 변형을 한 후에도 디자인에 따라서 절개선을 추가하여 원피스 디자인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순서로 패턴을 개발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레글런 슬리브 원피스 패턴 변형을 시작하겠습니다.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여성 티셔츠 패턴 사용하겠습니다. 아바타도 불러와야겠죠? 이 기본 티셔츠 패턴에서 넥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트레이스 이용해서 앞중심선과 뒷중심선 기준으로 나누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중심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자르기와 재봉. 뒷중심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자르기와 재봉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V 네크라인의 티셔츠입니다. 네크라인과 어깨선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곡선점 삭제합니다. 뒷판 어깨선도 같은 방식으로 모든 곡선점 삭제하겠습니다. 목압점은 위로 올리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위로 올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동 거리에 50 입력해서 확인했습니다. 목엽점은 목 쪽으로 10mm 이동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동해서 어깨 기울기를 따라서 목 쪽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거리는 10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네크라인 곡선의 방향선을 이용해서 곡선 형태를 변경합니다. 뒷판 어깨선도 목엽점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목 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이동 거리 창에 10mm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목뒤점도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위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10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수정해 놓았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네크라인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옆선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과 뒷판 옆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모든 곡선점 삭제합니다. 길이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판 밑단선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35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 원피스 형태가 되었습니다.
원피스에 여유분을 좀 늘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판 옆선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Shift 누르고 늘려주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거리는 25 하겠습니다. 뒷판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유분을 늘립니다. 옆선을 이렇게 영역으로 선택했고 Shift 누르고 옆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거리는 25 입력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두 점은 모두 선택해서 아래로 또 25mm 내릴 생각입니다. 이동하면서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축으로는 0, Y축으로는 마이너스 25 입력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품점도 이동을 해주어야겠는데요.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동거리 창이 열리죠. 여기서 X축 방향으로는 15,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5 해서 오른쪽으로는 15mm 바깥으로 늘려서 여유분을 늘리고 아래로 25mm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뒷판에도 마찬가지 뒷품점 선택해서 이동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축에 15,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15 해야겠죠. 그리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25 입력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깨선도 연장을 해야 돼요. 어깨점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어깨선 경사 방향으로 이동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창에 25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뒷판 어깨선도 마찬가지. 어깨선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25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곡선의 모양은 좀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진동둘레 곡선도 수정해 놓았습니다. 여유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몸판의 진동둘레가 바뀌었으면 소매의 진동둘레도 같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소매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단을 모든 곡선점 삭제해서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 두 점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정렬, 왼쪽 해서 점을 정렬해 놓습니다. 이 두 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정렬해서 오른쪽 하겠습니다. 소매의 이 위쪽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매를 이렇게 진동둘레 아래쪽 부분 선택을 해서 왼쪽으로 확장할 겁니다. Shift 누르고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25mm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영역으로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25 늘려놓도록 합니다. 이 아래쪽 진동둘레는 몸판 진동둘레와 제봉이 되어야 되는데 길이 차이가 아직도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선을 이쪽으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0mm 연장해서 이 진동둘레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동해서 10mm 수평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으로 곡선 모양은 소매의 진동둘레 이 모양이 잘 연결이 되도록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점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가 좀 안 좋아서요. 진동둘레를 따라서 컨트롤 누르고 진동둘레를 따라서
15mm 이동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는 15 입력하겠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 이 점을 선택해서 이 점과 이 점이 제봉되는 선이기 때문에 같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점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5mm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선의 모양은 다시 수정을 해서 제봉될 선분들끼리 길이가 비슷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너치 툴 이용해서 소매와 진동둘레에 있는 이 너치들 모두 선택해서 삭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이 정도 맞춰 주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이 점은 지금 앞쪽은 소매가 2mm 남는 상태이고요. 뒤쪽은 4mm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앞쪽으로 2mm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2mm 이동해서 길이가 최대한 비슷하게 되도록 길이 차이가 적도록 수정해 놓습니다. 제봉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만 하면 이제 이 진동둘레에 맞춰서 소매가 제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매의 길이를 수정하겠습니다. 밑단선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Shift 누르고 아래로 연장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350mm 아래쪽으로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소매가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매 밑단이 지금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50 입력하고 확인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Shift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50mm 확인했습니다. 사각형 툴 이용해서 커프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요. 너비는 200, 높이는 50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프스는 두 겹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매의 커프스는 립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두 겹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 선을 점선 수정 툴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골펴기 하겠습니다. 접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선 필요합니다.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가로선 그려 놓습니다. 선분 제봉 이용해서 이렇게 제봉하였고 자유제봉 이용해서 이렇게 제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프스의 위아래쪽도 제봉해야겠죠? 제봉을 한 후에 이 선은 바로 턴두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커프스 양쪽에 필요하겠죠?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제봉선 해서 반대쪽도 패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배치 포인트 보기 켜서 커프스 패턴 선택하고 손목에 배치 포인트에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접어 배치 이용합니다. 이렇게 내부 선분 선택하고 안쪽으로 접어 넣으면 되겠고 또 반대쪽 커프스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고 접힘 각도는 0도로 변경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한쪽 커프스만 문제가 될 때는 문제되는 커프스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재배치합니다. 그러면 접어 배치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어 배치를 다시 하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손목을 잘 감싸도록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접힘 각도는 0도로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잘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봉을 하다 보면 커프스 위쪽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매 밑단과 커프스의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이 소매의 커프스는
리브라고 하는 그런 재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요. 사실은 재봉하는 과정에서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무줄 효과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피스의 허리선을 절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허리선을 그렸습니다. 뒷판에도 마찬가지 허리선을 그렸고 이 그린 허리선을 이용해서 자르기와 재봉하겠습니다. 역시 앞판에도 자르기와 재봉하겠습니다. 패턴 사이의 간격을 좀 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서요. 자, 이렇게 벌려 놓았고요. 허리선은 고무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허리선 4개 선택해서 고무줄 ON하고 비율은 70% 정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무줄이 적용되어서 허리에 묶은 효과가 나올 텐데요. 원단 보기를 지금 반투명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허리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선을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앞판과 뒷판 허리선 모두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5mm 아래로 늘려놓았고요. 또 앞판과 뒷판의 옆선이 원본 패턴 상태에서부터 6mm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뒷판 허리선을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 Shift 누르고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6mm 추가로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허리가 아래로 좀 더 내려와서 아바타의 허리선과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앞판 허리가 위로 약간 들린 듯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앞판 허리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앞처진 분량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 허리점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5mm 정도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선을 곡선으로 만들 텐데요. 곡률 수정 툴 이용해서 허리선 이렇게 곡선으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방향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 방향선을 이용해서 곡선의 모양을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었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허리가 앞쪽이 좀 더 내려와서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원피스가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선에 지금 끈을 넣어서 묶은 것처럼 고무줄 효과가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줄로는 안 되고 2줄로 고무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내부 선분 생성하겠습니다. 15mm의 내부 선분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선도 역시 고무줄해서 비율은 70 해놓겠습니다. 뒷판 허리선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부 선분 생성 15mm 해서 확인하고 이 선도 고무줄 ON하고 비율은 70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나란히 고무줄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스커트를 보면 스커트가 너무 일직선이죠. 밑단이 벌어지는 디자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 벌리기 선분 툴 사용하겠습니다. 늘릴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라고 나오죠. 늘릴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고 나면 다음으로 기준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도록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방향 확인하고 저는 방향은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늘리는 분량은 한 450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 분량도 조금씩 해보면서 늘려도 되겠습니다. 확인했고요. 뒷판에도 같은 방법으로 늘릴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 선택하고
또 기준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늘리는 분량은 앞판과 동일하게 450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허리는 분량이 그대로인데 밑단만 벌어져서 이렇게 밑단에 플레어 분량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드레이프가 적당한지 확인하려면 패턴을 모두 선택해서 입자 간격을 5로 바꿔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추가한 플레어 분량이나 고무줄 분량 이런 것들이 적당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라를 그릴 차례입니다. 카라는 네크라인 치수에 맞춰서 그리게 되는데 다각형 패턴 툴 이용해서 시작점 클릭하고요. 아래쪽으로 Shift 누르고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라 높이는 45로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97.7 해서 뒷목둘레에 맞췄고요. 또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12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목둘레가 112.8이라서 이렇게 했어요. Shift 누르고 위쪽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45 입력하고 확인했고요. 그 다음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112 확인, 그리고 시작점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카라 모양이 나옵니다. 앞중심선을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이동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5mm 위쪽으로 이동을 해줬고 이 점은 안쪽으로 10mm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10mm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 앞중심선은 뒷중심선과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길이 변경해서 45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점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위쪽이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곡률 수정 이용해서 카라를 이렇게 형태를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이제 선분 클릭해서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변경해 놓도록 합니다. 카라에는 심지를 부착하는 게 좋겠죠. 본딩 스카이빙에서 심지 접착 온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재봉 이용해서 네크라인 재봉하고 또 뒷판 네크라인도 재봉해 놓도록 하고요. 카라는 동시 수정 패턴 복제해야겠죠.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반대쪽 패턴 복제해 놓았고 뒷중심선은 재봉해 놓겠습니다. 배치 포인트 보기 클릭해서 카라를 배치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카라가 원피스 네크라인에 맞춰서 재봉되었습니다. 카라도 역시 입자 간격은 5로 바꿔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해서 좀 더 정리되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중심선에 지퍼를 넣을 차례예요. 그러면 앞중심선의 재봉선을 일단 삭제해야겠죠. 선분 수정 툴 이용해서 앞중심선, 재봉선을 모두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잠깐 해보면 앞중심선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지퍼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지퍼 툴 이용해서 카라 끝에서 시작점 한번 클릭하고 앞중심선 끝에서 더블 클릭, 또 반대쪽 카라 끝에서 시작점 클릭, 밑단 쪽에서 더블 클릭해서 지퍼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지퍼가 잠기기 될 겁니다. 지퍼가 잠근 상태가 되고 나면 지퍼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퍼는
폭은 5mm 그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두께는 1mm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퍼 입자 간격은 5로 하겠습니다. 원단이랑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퍼 플러의 디자인도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지퍼 플러는 동그란 모양으로 하도록 이렇게 변경해 놓았습니다. 메탈로, 재질은 메탈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변경해 보시면 되고요. 지퍼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고무줄 있는 부분이 특히 이렇게 지퍼가 양쪽으로 당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고무줄 때문에 양쪽으로 당겨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지퍼의 물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성 중에서 사전 설정 값에서 트림 하드웨어 하면 하드웨어 재질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지퍼가 단단해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상태를 확인하려면 두꺼운 텍스처 보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기초선 보기나 심지 접착, 본딩 보기는 꺼놓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포즈를 좀 변경해 보는 것이 좋겠죠. 라이브러리에서 아바타 폴더에서 포즈 폴더 들어가서 팔을 좀 내리고 있는 포즈로 선택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변경할 때는 포즈와 관절점 위치 변경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패턴 전체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속성 중에서 개별 두께 충돌 1로 바꾸고 개별 두께 렌더링도 1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만 좀 다르게 할 텐데요. 카라는 원래 두 겹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개별 두께 렌더링은 2로 하고 두 겹 표현을 ON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더 두께감 있게 두 겹인 것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단을 지정할 차례인데요. 선택하기 편하게 패턴은 좀 분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페이브릭 폴더에서 니트 본때 저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물체창 원단 탭에 있는 디폴트 페이브릭에 드래그 앤 드랍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커프스에는 리브 원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단 선택해서 리브 2x2 원단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원단의 텍스처 색상 제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도 마찬가지요. 텍스처 색상 제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배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트 본때 저지 복사를 해서 소매와 카라에 적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브 원단과 이 복사된 니트 본때 저지 선택해서 컬러를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 배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실습하려고 하는 레글런 슬리브 원피스의 베이직한 실루엣까지 완성되었습니다.